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UGNX 머신센터 27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UGNX 스케치, 3차원 모델링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UGNX 오퍼레이션 생성, 캠 프로그래밍 및 공구 경로 생성, 검증 작업에 대한 설명드리고 UGNX NC 데이터 확인, 생성하고 확인 작업에 대한 설명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정은 황삭 정삭인데요. 황삭 가공할 때는 캐비티 밀링으로 정삭이유 0.2mm 가공할 거고, 정삭은 윤곽 영역으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 목록하고 저삭 조건 여기 보시는 T01번의 평엔드밀 10파이 두 날짜리고요. 그 다음에 T02의 볼엔드밀이죠. 못하네요. 볼엔드밀 6파이의 두 날짜리 각각 이송족 속도하고 축출 예정서 여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여기서 사용할 예제가 기계가공 기능장애, 캠 프로그램 가공, 고개도면 1번에 해당하는 도면 활용할 예정이고요. 소재 크기는 가로 세로 70, 70에 두께 28T 소재 크기 적용하겠습니다. 보정 방식은 컴퓨터 방식 쓸 거고, 황삭 가공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삭이유 0.2mm 남기고 가공하고, 청삭 가공할 때는 정치수로 가공하겠습니다. 기타 완성된 NC 데이터는 MCT 머신센터 상황에 맞게끔 편집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도면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NX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큐넷에서 제공하는 기계가공 기능장 시험에 공개도면 1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 자, 이거 이제 1번 도면이다, 그죠? 이거 큐넷에서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게 3D 모델링 이쪽인데, 이쪽 모델링 상의 이 도면에 보면 가로 세로의 길이하고 두께는인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안 보인다, 그죠? 그죠? 예. 가로 세로 길이는 이 앞서서 보면 첫 번째 여기 수기 가공을 하는 이 부분에 보면 가로 세로 70에 70이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걸 적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적용하시면 돼요. 예. 확대해서 좀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3D 형상에서는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 주소 내용은 특별히 없네요. 그죠? 주소 내용이 없다는 소리는 도면에 치수표기나 이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이제 R 잡혀 있다는 거,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탭 모양이 보이는데요. 요 탭은 여기서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수기 가공할 때 여기 탭을 이제 이미 만들어 놓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그냥 탭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린 여기 3D 형상, 윤곽이 오른 형상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모델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NX 오셔가지고요.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모델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창이 하나 뜨고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3차원 모델링 하는 창으로 들어오고요. 도면을 좀 보면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중심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가로 세로 중심의 어떤 연장선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 선에 대한 어떤 치수는 거리값은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중심이 이 사각형 테두리의 정중앙에 요 중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원점 여기를 만약 기준 잡는다면 가로 35, 세로 35 각각 떨어진 선의 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 기준에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같으니까 이렇게 선을 중심에 연결된 선을 하나 연장하고요. 되셨나요? 다시요. 중심에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mm라고 하는 어떤 띄워진 값이 있는데요. 여기 센터하고 여기 센터를 의미하는 중심 거리 값이 떨어진 게 3mm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타원의 중심하고 여기 타원의 중심은 여기 지금 45도라고 꺾인, 그리고 3mm 옵셋 정도 된 이 선상의 끝점과 끝점 사이에 이 타원의 중심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좀 기준으로 도면을 해석하고 그 다음 모델링을 좀 하시면 돼요. 이 도면 혹시 이해되시는가요? 이해되시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값이 3mm 옵셋되어 있다는 거. 여기 센터점하고 여기 센터점은 결국 여기 선상에 3mm 떨어진 45도 꺾인 이 선에 각각의 중심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 네. 말은 어렵지만 요거 모델링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XY 평면으로 스케치 잡을 겁니다. 상단에 스케치 들어오셔서 안쪽에 있는 XY 평면, 요거 안쪽에 선 하나 잡아주고요. 그다음 확인 눌러서 XY 평면으로 들어오고, 이게 정사각형인 거죠. 그러면 사각형을 그릴 때 방법이 있는데, 상단에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센터에서, 즉 중심에서 그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주고 옵션을 센터를 찍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펼쳐놓고요. 자, 요게 장점이 뭐냐면 이 세로선의 중간점이 이미 원점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얘 바로 얘 가로선도 중심이 중간점 여기에 맞아요. 지오메트리 구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한 개 더 추가하자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 가로선하고 세로선을 각각 잡아주는데 요거 잠깐요. 다시 잡을게요. 자, 요거하고 가로 세로 길이가 같으니까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보면 같은 길이라고 있어요. 요걸 먼저 선택해 주고 얘하고 얘 선택해 주시면 길이가 같다고 이런 표시가 뜨죠. 요게 이제 같은 길이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입니다. 닫고. 자, 그럼 급속 치수 하나 주셔서 요거 치수를 70mm로 당겨 주시면 가로 세로 각각 70이 되겠죠. 같은 길이로 해놨으니까. 요거 이상 없이 이해되시죠? 요렇게요. 네, 됐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연결되는 중심선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하나 연결할 거예요. 참고로 얘는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선으로 바꿀 거라서 참조하도록 변환이라고 해서 그 선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그냥 선 누르셔서요.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하나 찍어주시죠. 연결해 놓고 닫고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세 번째 가 보시면 참조하도록 변환이 있습니다. 얘는 스케치에만 관여하는 선으로 바꾼 거예요. 모델링에는 관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끝점, 여기에 타원의 센터점하고 여기 타원의 센터점을 그을 때 이렇게 삐딱하게 긋지 말고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심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윗선에 이 평행하게 선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놓고 클릭을 해서 선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 이 선조차도 어떤 선으로요? 예, 맞아요. 참조하도록 변환을 바꿔놓죠. 요 선. 그리고 이제 치수를 하나 줄 건데 치수는 여기 10mm라고 보이는 거 있죠. 3mm도 있고. 맞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12mm라고 있어요. 자, 급속치수 이용하셔서 여기 경사선하고 여기에 경사선 즉 대각선들을 각각 연결해 가지고 요거 3mm로 띄워져 있다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선 클릭하고 여기 끝점 있죠. 클릭해서 위로 당겨 놓고 요게 10mm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선하고 여기 끝점을 찍어서요. 요거 세로 높이가 요것도 1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돼요. 닫기 누르고. 하단에 보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센터점, 지금 방금 만든 여기에 끝점하고 여기 끝점들은 각각 타원의 여기에 끝점에 각각에 해당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정의 내려놓고 그림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자, 타원을 그릴 겁니다. 상단에 들어가 역삼각형 눌러보면 추가 곡선 안에 보면 여기 타원이 있어요. 타원의 옵션 들어갑니다. 근데 타원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타원은 원이긴 원인데요. 가로의 원하고 세로의 원이 각각 달라요. NX에서는 타원의 중심을 먼저 찍으라고 하고요. 외반경, 내반경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길이가 긴 쪽의 원의 타원의 길이,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좀 의미가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각도라는 부분도 있네요. 자, 우선 타원이 그려져야 되는 끝점이 여기니까요. 여기 점 하나 클릭하죠. 여기 점 클릭해서 여기 그려지고, 자, 이미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미 앞서서 제가 좀 이제 미리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기 백데이터가 남아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본래 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제로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떤 수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위에 거부터 만든다고 치면요. 이 도면을 보실 때 보시면 여기 큰 쪽의 사이즈만 지금 정의 내려졌죠. 25에 30이죠. 안쪽에 보면 여기도 하나의 타원이 있는데 얘는 옵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에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옵셋된 부분은 이따가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치수 있는 부분, 즉 큰 쪽 부분만 우리 타원으로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외반경, 긴 쪽, 즉 외반경 쪽에, 즉 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30인데 반경이니까 여기는 30 나누기 2로 들어가야 되고, 나누기 2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짧은 쪽, 내반경은 25 나누기 2로, 즉 반경, 그러니까 반경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이해하면서, 자, 30에 나누기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긴 쪽은, 짧은 내반경 쪽은 25 나누기 2라고 주면 각각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져요. 됐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가로 여기 0도 기준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서 45도 누워야 되죠. 45도 누워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회전 각도를 그냥 45로 하게 되면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캐드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마이너스 45도 주셔야지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거. 자, 30의 절반, 25의 절반, 30, 25 각각 반경이고, 자, 그럼 더 이상 없으니까 적용 누르고요. 그 다음에 타원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끝점도 하나 클릭하셔서 타원 만들어주고, 얘는 보니까 35, 긴 쪽만 35고 짧은 쪽은 25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반경 쪽만 35 나누기 2로 가지고, 그 다음에 내반경 쪽은 25의 절반 그대로 쓰면 되겠죠. 45도 마이너스로 돼 있을 테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 후속 조건 6개가 필요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원은 좀 특이하게도 좀 치수를 주면서 또 후속 조건도 줘야 된다는 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거, 밑에 쪽에 있는 각각 우선은 급속 치수 이용해서 치수를 줄 거예요. 치수 이용하셔서 치수 클릭을 할 때요. 이 이제 위쪽 기준에 보면
클릭을 할 때 안쪽 클릭하지 마시고 원점 쪽 잡지 말고 요 바깥쪽에서 클릭하면 바깥쪽에 요런 심볼이 떠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여기하고 여기 심볼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 위쪽에 있는 요런 심볼이 뜰 때, 요런 심볼이 뜰 때 클릭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선 있죠. 여기 경사선 있죠. 요거 클릭하셔서 요 높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12.5 그대로죠. 그죠? 네,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위쪽 여기 이렇게 심볼이 떴을 때 클릭하고 여기 만들어진 센터 라인 경사선 클릭해서 12.5 그죠? 치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치수를 주고 먼저 스케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 주셔야지 여기 구석이 하나씩 사라져요. 이제 4개 남았어요. 아까 6개였는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여기 끝점 여기 요 바깥쪽 요런 심볼 나올 때 클릭하고 요 센터점을 찍어요. 센터점 찍어서 치수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15 맞죠? 30의 절반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17.5가 나올 겁니다. 이쪽에 심볼 생겼을 때 클릭하고 센터점 콩 찍고 밑으로 당겨서 17.5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치수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조건 2개가 남았는데요. 얘는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따 그랬죠. 이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평행하다고 하는 여기 그죠? 구속 조건 이용해 가지고 얘 이쪽 얘를 클릭하고 요 센터 여기 있는 라인 클릭할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어둔 라인 이해됐나요? 자, 위쪽에 있는 선 클릭하고 요 라인 하나 평행하고 잡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위쪽 하나 클릭하고 여기 그죠? 여기서 연결된 선 중심선 요거 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완전히 구속되었다고 나옵니다. 요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타원을 좀 구속 주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평행 좀 이용하시면 되고요. 클릭할 때 위치 좀 잘 잡으셔서 하시면 충분히 다 되실 거예요. 그냥 닫기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 요 마디마디에 R2-1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R하고 여기 잡혔는데 보통 스케치에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모델링을 스케치한다면 여기 필렛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제 반경 10이라고 주고 10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를 찍으면 되긴 해야 되는데 타원은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필렛 이용할 수 없고요. 원을 그려가지고 접점 즉 접함으로 붙여가지고 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상단에 가보면 원이라고 있습니다. 원 클릭해서 위쪽에 클릭하고 요거 하나 밑에도 클릭해서 요거 하나 각각 만들고요. 위아래로 R10이라는 건 같은 사이즈입니다. 2-가 돼 있으니까 똑같다는 소리예요. 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해서 같은 반경이라고 하는 거 지오메트릭 구속 이용해서 얘하고 반경 일단 같다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줘서 요거는 찍어서 반경이 10이니까 지름으로는 20이죠. 요거 20으로 주시면 됩니다. 반경은 그죠? 반경이 10이니까 지름은 20인 거예요. 그 다음 닫고 또 이제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이용해서 여기 접함이라고 있어요. 접함 이용하셔서 얘 원 찍고 타원 찍고 얘 원 찍고 타원 찍고 밑에 쪽도 원 찍고 타원 찍고 원 찍고 타원 찍어 주시면 각각 접함으로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트리밍 좀 이용할 텐데 트리밍 할 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트리밍 해서 위쪽에 여기 트리밍 해주고 여기 밑에 트리밍 해주시면 끝나는데 안쪽에는 요거 지금 어떤 선입니까? 가상선이니까 여기는 선들이 없다는 의미죠. 요 안쪽에 요만큼 타원하고 요만큼 타원은 선이 없다는 소리예요. 확대 좀 하셔서 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선을 트리밍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주의사항. 트리밍 할 때 이거 트리밍, 이거 트리밍, 이거 이렇게 지그재그 하지 말고 하나로 돼 있으면 하나 타원 다 트리밍하고 나머지 다 선 트리밍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으로 트리밍을 선을 한 개 다 온전히 트리밍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말고 하나 잡았으면 하나 다 트리밍하고 그 나머지 선을 하나 연결된 걸 다 트리밍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다음 닫기 눌러주시면 완전히 구속되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죠? 어떤 결과가 없이 이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만약에 선을 지그재그로 하다가 잘못되면 여기가 구속 조건이 또 한 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별거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구속되었으면 이제 요걸 우리 항상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트리밍은 이렇게 하나 온전히 다 해주셔야지 트리밍 구속이 안 깨지는 경향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더 이상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이렇게 위쪽에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정면의 단면을 보니까요. 깊이가 6mm 즉 요 바닥면 그러니까 요 안쪽에 옵셋 5mm 된 요 그림 있죠. 여기 타원 얘는 바닥면 6mm 내려간 곳에서 요 타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선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음각이 나와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도면 해석을 하면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NX에서 데이터 평면 요거 클릭하셔서 평면을 6mm 밑으로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꺾어서 요 평면 있죠. XY 평면 잡고 얘가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으로 그 다음에 거리값은 6mm 줘서 평면을 밑에 쪽에 한 개 더 만드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만들어진 요 평면을 다 스케치하면 되겠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뒤집어집니다. 이상하게 화면이. 그래서 방향 반전이라고 한번 눌러주시면 요 좌표값이 다시 우리가 원래 보던 방향으로 좌표 방향이 바뀌어져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지금 밑에 6mm 내려간 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스케치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6mm 옵셋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옵셋에서 생성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역삼각형 눌러보시면 추가 곡선에 옵셋이라고 있어요. 옵셋 곡선 이용해서 자, 요 선 하나 클릭해 주시면 선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바깥쪽으로 만들어진대요. 자, 이거 꺾어서 보면 요 밑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얘가 안쪽으로 5mm 옵셋이잖아요. 맞죠? 안쪽으로. 그럼 요거 방향을 반전시켜 주시면 안쪽으로 옵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리값은 얼마요? 5라고 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됐죠? 요 두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NX에서 두 선을 연결해서 모델링하는 건 룰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곡면에 들어가 보면 더보기 안에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메쉬 곡선 안에 보면 여기 룰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써 있다 그죠? 룰드 클릭하셔서 자, 여기 또 클릭해야 되고 여기도 클릭해야 되는데 지금 선이 이미 다 선택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거 선택되어 있거들랑 요거를 선택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 상단에 보면요. 요거 재설정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 제로가 돼요. 아이고. 선택이 안 빠지네. 자, ESC 몇 번, 잠깐만요. ESC 몇 번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선택돼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스케치를 우리가 종료하지 않고 나왔네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스케치를 종료하고 빠져나오십시오. 혹시라도 선택을, 물론 뺄 수도 있는데, 그죠? 스케치를 종료하고 모델 형상에서 들어가십시오. 자, 다시 곡면 들어가셔서 더보기에 여기 룰드 들어가서, 됐죠? 곡선 선택할 때 위쪽 선 선택 따로따로 선택하는데 이게 좀 방법이 이걸 클릭하면요 여기가 지금 이 선택이 밑으로 자동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마디에 왼쪽 마우스 클릭 방향 여기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따로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선 클릭할 때 이쪽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쪽 라인 선택했으니까 밑에 내려간 부분도 요쪽 라인 선택하는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진행되는 방향이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만약에 뒤집어지면 모양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요 같은 방향을 좀 바라보게끔 클릭하는 위치를 항상 같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죠? 자, 됐죠?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여기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먼저 만들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들어오셔서 돌출 누르시고 바깥쪽 가로 세로 70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두께가 28T였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요거 방향은 밑에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리값만 여기 28로 해주고요. 0에서부터 그 다음에 불에는 없음이라고 해주십시오. 얘를 그러니까 요거 위쪽에 70, 70에 28 모델링 따로 안쪽에 있는 타원 따로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 70에서 여기 모델링 타원 형상을 빼버릴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이라서 이 불은 즉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따로따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인 거예요. 자, 상단에 보면 결합 옆에 역삼각형 눌러보면 빼기가 있어요. 빼기 들어가셔서 자, 타켓 바디 선택은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고 자동으로 칸이 내려왔죠? 그럼 중심에 있는 타원 한번 클릭해주시면 여기 빠진다는 소리예요. 자, 확인 눌러주셔서 빼기 방식으로 이걸 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R5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죠. 모서리 블렌드 이용해서 그 다음에 R 값은 5라고 바꿔주고 여기 모서리 하나 찍어주셔서 R5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완성이 돼요. 자,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사실 없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형상은 아니지만 타원을 어떻게 이제 구속하는가 그런 걸 좀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룰드에 대한 기능의 어떤 역할을 기능을 좀 이해하셔야지 여기 모델링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중간에 있는 탭 구멍 여기서 모델링 하는 건 사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기 가공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모델링은 여기까지예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 표시 및 숨기기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모두 숨겼다가 빼기에 왼쪽 마우스 클릭, 솔리드 바디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바디만 나오고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저장 누르고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뭐냐면 요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3D 모델링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NX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 캠 가공을 할 텐데요. 오퍼레이션 캠 작업하고 공고 생성해서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쉬 데이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생성시키고 확인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NX 오시고. 자,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여기 제조 들어오셔야지 캠 가공이 가능해요. 제조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
저 세션 캠 세션 구성은 캠 제너럴 하시면 되고요. 생성할 캠 설정은 여기 밀 컨토 요거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 빈 여백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지오메트리 뷰 들어오셔서 MCS 밀 앞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 MCS 밀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자, 됐고, MCS 지정, 즉 가공 원점인데요. 좌표계 설정하는 겁니다. 요 중간에 있는 좌표계 다일로그 클릭하셔서요. 세팅하는 원점, 즉 가공 원점 여기로 전 잡을 거라서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 원점은 당연히 머신센터 장비에서도 원점은 같은 원점 잡으셔야지 G코드가 똑같이 나오겠죠. 가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캠에서는 여기 원점 잡아놓고 머신센터에서는 여기 원점 잡아버리면 오히려 가공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십시오. 원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장비하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전높이 의미인데요. 자동 평면 하지 말고 그냥 평면 눌러서 저는 여기 윗면 잡고 안전높이 Z50이라고 해서 50이라는 숫자를 줄 겁니다. 그러면 Z50이라고 하는 안전높이가 생길 거예요. 요건 G코드에서 우리 확인할 겁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워크피스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파트 지정에 여기 형사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요거 한번 클릭해 주고요. 가공되는 형상을 이제 클릭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고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블랭크 지정은 이제 원 소재 크기를 지정하는 곳인데요. 클릭으로 들어가셔서 원 소재는 이거 사이즈에 딱 맞는 소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70에 70에 28이라고 하는 소재 크기라고 있겠죠. 맞아요. 요거 표면에 대한 가공 여유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딱 정 사이즈 맞게끔 소재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셔서 경계 블록으로 하게 되면 사각형 형상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소리예요. 위쪽도 이제 당연하겠지만 가공이 안 된 어떤 윗면에 다 이게 뭡니까? 윗면이 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윗면이 이렇게 다 덮여져 있는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 소재는 준비했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기계 공구 뷰로 들어오셔서 공구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1번, 2번 공구 두 가지를 쓸 겁니다. 사실 이거 자격증 기준 이제 자격증 기계 가공 기능장에 요거 캠 프로그램 가공해서 여기 요구되는 공구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가공하는 거예요. 10파이에 두 날, 6파이에 두 날. 평엔드밀, 보렌드밀이고.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공구 생성에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요. 밀 컨트롤 돼 있을 거고, 요게 평엔드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게 보렌드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요거 누르셔서 요게 평엔드밀이죠. 저는 공구 번호를 쓸 거예요. T01. 대소문자 관계없습니다. 전 소문자 적을게요. 자, 그래 놓고 뭐 한영키 눌러가지고 평엔드밀이라고 다 써도 되는데요. 그냥 T01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예, 확인 눌러주고, 자, 직경은 10파이니까 10으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공구 번호가 이제 T01번, H01, D01 뭐 그런 의미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거 1번, 1번 바꿔주시면 보정 번호가 이제 똑같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됐죠? 공구 번호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또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보렌드밀 쪽 들어가서 이번엔 T02번이겠죠? T02번 확인 눌러주시고, 이건 6날 이제 6파이의 보렌드밀이니까 직경 6으로 바꿔주고, 예, 날은 뭐 2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공구번호 2번, 2번, 2번 그냥 보정번호 다 2번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고. 자, 이상 없죠? 두 개의 공구를 이렇게 각각 만들었어요. 클릭해 보시면 미리 보이시죠? 자, 여기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그램 순서뷰로 들어오셔서요. 이제 캠을 짜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 제가 황사 가공할 때는 캐비티 밀링 쓴다 그랬고 정상요 0.2mm 준다 그랬습니다. 자, 상단에 가보면 첫 번째 게 여기 캐비티 밀링이에요. 요거 한번 의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자, 위치라고 하는 영역에 보면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거고요. 공구는 1번 공구 쓸 거고, 지오메트릭 뷰는 워크피스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쓸 거고, 메소드는 그냥 요거 그냥 메소드 가겠습니다. 네, 정상유는 사실 요거에 정상유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능들이 있긴 한데요. 그냥 메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소드 들어가면 그냥 제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캐비티 밀링으로 쓰셔도 되고, 안 그러면 얘를 황삭 가공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황삭 가공으로 쓸 겁니다. 한글로 써놓을게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뜰 거고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데, 다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절삭 영역 지정이라고 아이콘 보이죠?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결국은 요 안쪽에 있는 요 라인을 클릭을 다 해도 되고요. 단독으로. 안 그러면 클릭을 해서 손 떼지 말고 드래그로 이렇게 잡아서 요 영역만 잡을 수 있어요. 윗면이 잡히면 안 되겠죠? 윗면은 가공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혹시라도 잘못 잡았다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자, 확인 눌러주면 이 안쪽만 가공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정치수로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안쪽만 가공하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그죠?
여기 경로 설정 값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절삭 패턴에 파트 따르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외곽하고 파트가 있는데 파트가 포켓 따르기, 그러니까 포켓 가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형상적으로는 위치가 소재 안쪽에 있으니까 이건 포켓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켓은 NX에서는 파트 따르기로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스텝 오브 툴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리값은 4mm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면서 얘가 어쨌든 XY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어쨌든 X든 Y든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공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돌겠죠. 여기 돌고 나서 다음 스텝 갈 때 그 스텝의 좌우측의 간격, 즉 한 바퀴 좌우로 돌 때, 그 다음 안쪽으로 돌 때 요 사이 간격을 얼마로요? 최대 4mm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이해되셨죠? 이게 숫자가 클수록 뭐 좋긴 하겠지만 공구 지름보다 크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간 숫자라고 한 이 3mm 최대값은 공구 지름보다는 무조건 작게 가시면 돼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값 정도 쓰겠습니다. 한 4 정도 됐나요? 요거 4mm로 엔터 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당 깊이인데, 요건 깊이는 당연히 Z 값으로 이제 Z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간격을 저는 1mm로 가겠습니다. 요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그죠? 공구가 더 많이 돌겠죠.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1mm 정도만 해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깊이가 얼마 사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제 절삭 순서는 깊이 방향, 깊이 우선으로 가공한다고 선택해 주고, 반드시 그리고 스톡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 여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삭 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 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체크가 돼 있고요. 측면과 동일한 바닥이니까, 즉 여기 바닥하고 측면에 남기는 정삭 여유값이 얼마냐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으로 0.2라고 적어 주시면 측면도 바닥도 각각 0.2mm를 남긴다는 소리예요. 정삭 여유를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절삭 이동 잠깐 들어가서요. 비절삭 이동을 세팅을 안 하고 가게 되면 공구가 여기 그냥, 사실 여기 맨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맨땅이라서 공구가 평행등밀이 그냥 살짝 이렇게 헬릭스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게 1mm씩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서 가공하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때가 나선이 아니라 여기 플랜지로, 즉 이게 스트레이트로 공구 들어간다고, 스트레이트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말이 좀 꼬였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송 속도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스핀들 속도 여기 더블 클릭으로 이건 2000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송 속도는 300이라고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S2000, F300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넣겠다고 얘기했죠. 절삭 조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랜드밀 할 때는, 그죠? 예, S3500, F350 요 각각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습니다. 자, 요거 엔터 한번 쳐주셔야지 여기 계산기 모양이 떠요.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검증에 있는데요. 생성이 있는데요. 여기 생성을 눌러 주시면 툴패스선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검증이 있죠.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3D 동쪽 반드시 가십시오. 그냥 재생해버리면 안됩니다. 되게 느려요. 3D 동쪽 놓고 속도는 한 3 정도로 볼게요. 좀 천천히. 자, 클릭하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요. 1mm 내려가서, 예, 그죠? 스텝 오버는 아까 XY 쪽은 4mm였죠? 이렇게 가공되는 거예요. 단차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mm씩 가공하는 거니까요. 단차가 생기고, 됐죠? 여기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삭 여유를 0.2mm 남긴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0.2mm로 좀 크죠? 그죠? 이걸 뷰에서 볼 수 있다면 뷰에서 우리 단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단면을. 자, 요걸 좀 해석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분명히 정삭 여유는 0.2mm 남긴다 그랬으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2mm가 이렇게 이렇게 올바르게 0.2mm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버리죠. 위쪽이 2mm보다.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Z방향으로 1mm씩 가공하잖아요. 그러니까 1mm씩 공구가 내려가서 가공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0.1mm씩 했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은 계단이 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을 겁니다. 1mm씩 내려가다 보니까 1mm 끝이 여기에 0.2mm라고 하는 정삭 여유에 걸려서 여기가 가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1mm 내려가서 여기 걸려서, 1mm 내려가서 여기 걸려서, 1mm 내려가서 여기 0.2mm라고 하는 정삭 여유에 걸려서 이렇게 각각이 층층이 이렇게 가공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한번 보고 갔습니다. 됐죠? 나는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그 Z방향의 절삭 깊이를 1mm가 아니라 0.5든 0.1이든 숫자를 바꾸면 이 계단이 점점 더 작아져요. 이 계단이 이렇게 조금 더 작아지겠죠. 0.2에 좀 더 근접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소재 자체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가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거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셔서 모델링을, 캠을 이렇게 다 짜시면 돼요. 이게가 완성이 됐고요. 황삭 가공.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서 이제 정삭 가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엔드밀 6파일짜리 쓰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생성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윤곽 영역이라고 했죠. NX에서는 윤곽 영역이라고 정삭 가공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두 번째 라인, 요거. 윤곽 영역 요거 쓸 거고, 여기 써있죠? 정삭 가공하는데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포렌드밀이니까 공구번호 포렌드밀 바꿔주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됐죠? 일단 메소드를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밀피니시로 하셔도 정상 이유가 제로고요. 그냥 메소드 하셔도 제로 값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한글 눌러가지고 정삭 가공이라고 한번 쳐주고 가겠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절상 영역 지정해 주셔야죠. 자, 아이콘 클릭하셔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 영역만 따로 잡을 수 있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 잡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방법이 있는데 여기 편집이라고 하는 여기 스패너 모양 보이죠? 노란색 클릭해 주시고요. 자, 분명히 이거는 포켓이죠? 형상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포켓 가공 패턴을 찾아야 되겠죠. 비경사급 절삭 패턴이라고 지그재그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포켓이라는 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포켓이라는 말은 없고 외곽 다르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곽 다르기는 여기에서는 안 쓰지만 우리 2D 가공에서는 윤곽할 때 쓴다고 제가 아마 여기 말고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얘는 어쨌든 지금 포켓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외곽 다르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공해버리면 이게 이제 가공 방향이 이제 상향 절삭이 돼요. 공구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공구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요 위에서 부터 여기 타고 간다 치시면 이렇게 돌면 이거 좌보정 맞죠? 맞죠? 만약에 공구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면 이거 우보정 가공되는 거 맞습니까? 정상은 특히나 우보정이 아니라 좌보정으로 해서 하향 절삭해야 되는 거죠. 자, 그냥 이것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절삭 패턴 안쪽이라는 건 공구가 밖에서 안쪽으로, 즉, 요 위쪽에서 타고 내려온다는 가공이에요. 요거 맞고. 좀 이따가 우리가 사실은 하향 절삭 요걸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고 그냥 해볼게요. 근데 지금 외곽 다르기니까, 윤곽 가공이니까 얘가 상향 절삭으로 가공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요거 상향으로 사실 바꿔줘야 돼요. 일단 보고. 자, 스텝 5번은 이 면을 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mm 갈 수도 있고 2mm 갈 수도 있는데요. 요 면을 타고 갈 때 얼만큼 스텝을, 즉, 얼만큼 여기 XYZ의 스텝을 밟으면서 갈 거냐는 거예요. 자, 저는 툴 플랫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으로 바꿔놓고 여기 숫자가 점점 작을수록 좋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라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한 0.1mm 정도만 해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스텝 5번은 평면상이 아니라 형상 자체가 XY로 이렇게 경사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트로. 자, 확인 눌러주고. 이따가 좀 이따 하나 바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삭 매개 변수 들어가서 자, 여기는 만족돼 있고 여기 스톡이라는 부분이 제로인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정상 여유. 우리가 이제 정사갈 때는 정치수로 가공한다는 소리니까 여유가 없다는 소리죠. 여기는 제로가 돼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확인 눌러주고 자, 비절삭 이동 들어가서 얘도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좀 시간이 걸리죠. 이거 한번 여시면 창이 하나 새롭게 뜨고요. 됐죠? 자,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선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이트로 내려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형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송비 속도 들어가셔서 S, 즉 스핀드 속도 3500, 그 다음에 이송률 F 350이에요. 엔터 치고 계산기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생성 눌러주시면 툴패스 선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겨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검증 들어가셔서요. 플레이 한번 눌러보면 공고 가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조금 천천히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건 아까 제가 이걸 상향 절삭이라 그랬죠. 소재 그러니까 공작물 규준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소리는 이게 상향 절삭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죠 정삭은 반드시 하향 절삭 즉 좌보정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보정 돼버렸네요. 자, 이거 스톱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드라이브 방법에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는 파트여야 되는데 파트 따르기 되는데 없으니까 외곽으로 했고요. 윤곽 따르기 했으니까 윤곽이니까 이 방향 절삭 방향을 사실 반대로 뒤집어 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향으로 바꿔놓고 다시 확인 누르시고 다시 요거를 여기 생성 누르셔서 툴패스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생성 들어가셔서 요거 툴패스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NC코드를 뽑으시면 돼요. 플레이 눌러보면 공구가 이 좌보정으로 도는지 하향절삭 도는지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도네요. 하향절삭 맞죠? 그쵸? 이런 식으로 돕니다. 좌보정으로 하향절삭으로.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 끝까지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죠. 쭉 타고 가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공구가 위에서 밑으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중간에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공구는 볼앤드밀이든 어떤 공구든 마찬가지지만, 물론 엔드밀 좀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볼앤드밀은 바닥에 날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바닥날 타고 내려가야 돼요. 옆날 타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럼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가공할 때. 그러니까 공구가 바닥날, 볼 생긴 그 바닥날 타고 공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자, 이렇게 가공이 된대요. 이상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황삭 가공에 대한 툴패스, 정삭 가공의 툴패스 각각을 만들었고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경로 검증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프로그램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메뉴 중에 공구 경로 검증이라고 요거 눌러주시면 두 개의 공정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도는 한 5로 했다가 중간에 좀 보다가 좀 끄도록 할게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황삭 가공 들어가고요. 조금 속도 빠르게. 자, 그 다음 정삭이 보이시죠? 좌보정으로 돌고 있네요. 하향절삭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셔서 동시에 이게 가공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뮬레이션 검토를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러면 여기 툴패스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G코드만 뽑으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스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스 요거 눌러주시면 G코드를 뽑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스 눌러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포스트 프로세스의 포스트가 요건 안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열기가 있거든요. 이거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 저는 제가 이미리 만들어 놓은 디폴트 3축 3x 3axis 밀 요거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쓸 겁니다. 요 데이터도 제가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요거 쓰시면 아마 좀 편할 거예요. 다른 거 쓰면 전개번호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수정한 내용이에요. 요거 클릭해 놓고, 이상 없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포스트 요거 쓴다고 지금 바꿔놨고요. 그 다음 파일은 포스트 파일, 그러니까 NC 파일은 석장자명을 NC라고 저는 적을 겁니다. 대문자로 적을게요. NC.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 밀리미터 쓰니까 미터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됐죠? 이건 지금 미리 제가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안 뜰 거예요. 저는 그냥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툴패스 황삭하고 정삭 각각에 대해서 얘가 지금 처리하겠죠? 포스트 이용해가지고 NC 파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밀면 글씨가 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키로 내려서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백키로 지우면 되고, %EOB는 뒤에 백 지우고, 프로그램 번호 O라고 주고요. 요거는 번호를 0423으로 하겠습니다. 423번 0423. 요 EOB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G코드가 써 있는데 요거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G코드를 조금 제가 수기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G17에 G40에 G49에 G80. 그러니까 XY 평면 쓰겠다. G17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장비 원점에 한번 보내도록 하죠. G91에 G28에 X 0점, Y 0점, Z 0점을 해서 기계 원점 한번 공구 보내고, UB 안 적었네요. 공구 원점 한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G91에 G30에 G30에 Z 0점에 M19라고 해서 Z축만 제2원점, 즉 공구교환 위치로 해서 한쪽 방향을 세워서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T01번 통해서 M06이라고 주면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요거 생략을 사실은 해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왜냐하면 M06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이게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수직형 모싱 센터,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는 장비들은 다 수직형일 거예요. 그래서 G17이라고 하는 XY 평면 쓰겠다. 사실 이것도 정의는 안 내려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살려놓겠습니다. G17은 제가 살려놓을게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거 보니까 여기 지금 T02라고 한 게 더 있죠. 요거는 이제 맞아요. 대기 공구예요. ATC상에서 공구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교체가 빨리 쉽게끔. 1번 공구가 아까 황삭이었고 2번이 정삭이었으니까 정삭 공구 바로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쓰고, 자, 밑에 줄부터 해석하면 공작물 좌표기에 G54 쓴다는 소리고, 절대좌표로 급속 이송으로 요 지점 찾아간다는 소리고, RPM 주고 정회전 시켰죠, 주축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장보정부터 먼저 불러오고 안전높이 오면서 장보정 H01이 들어있는 값 불러온다는 소리입니다.
3mm까지 다시 내려오고 가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황사 가공할 때 아까 S2000에 F300 줬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름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정 방식, 컴퓨터 방식 썼죠? 3D 가공은 지름 보정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날이 다 먹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3D 가공에서는 지름 보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그냥 장 보정만 나옵니다. 됐죠? 자, 요거 이해됐으면 됐고요. 쭉 내려가 보면 되죠. 자, 여기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기 T02번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찾기 눌러보면 T02 또 여기 나옵니다. 2번 공구. 요게 이제 정삭 공구죠. 정삭 공구에 아까 속도 S는 3500이었고 F는 3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보정 값은 H02번 값. 2번 공구니까. 이게 정삭 공구니까.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죠. 정삭이 좀 제일 많죠? 그죠? 이거를.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가공이 된다는 거.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안전 높이로 가공이 끝나고 들고 그 다음에 주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종료시키고 이렇게 하나 치워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요거 쭉 올라가서 자, 요 데이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요 파일 이름이 요거였죠. 바탕화면에다가 요거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 대문자 5에 0423 그 다음에 .nc라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탕화면에 되어 있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돼요. 이 데이터를 결국 이제 머신센터 장비에다가 밀어놓고 세팅해서 가공하면 가공이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이렇게 가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유지NX 머신센터 27강 스케치미 3차원 모델링 제조 캠 프로그래밍 작업 진행했고요. 이번 점 통해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기 내용들이 있었고, 그죠? 황정사 가공 각각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공구 2가지 평행대면 보이는 점이 있었고, 여기서 사용한 예제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계 가공 기능장 캠 프로그래밍 가공 공유 도면 1번에 해당하는 도면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기타 내용들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